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도시를 두고 상업 서비스 지역으로 실리콘밸리의 산호세를 딱 찍었거든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결정, 왜 하필 산호세였는지 그 속내를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잘 짜인 체스 게임 같아요. 모든 수가 철저한 경제적 계산과 아주 치밀한 사업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산호세라는 도시가 가진 그 독특한 경제적 DNA,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 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이 예상 밖의 한 수가 어떤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지 보겠습니다. 체스 게임이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그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조비가 왜 산호세에 베팅했는가? 역시 가장 먼저 들여다볼 건 돈 문제겠죠. 그렇죠.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은 결국 돈이니까요. 이 결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지불 용의, 영어로는 이제 willingness to pay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아, 지불용이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 정도 돈은 내가 기꺼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촘촘하게 모여 사는지가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밀집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산호세가 속한 그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가구당 연간 소득 중앙값이 무려 15만 달러에 육박해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억 원이 훌쩍 넘죠. 근데 이게 미국 전체 평균이 약 7만 5천 달러니까 거의 정확히 2배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부자 동네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전략의 핵심함을 놓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데이터가 있거든요. 바로 1인당 GDP,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연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입니다. 산호세 메트로 지역의 1인당 GDP는 22만 달러를 넘어서는데 잠시만요. 22만 달러요? 그 정도면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부자 나라로 알고 있는 스위스나 룩셈부르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건 이 도시가 그냥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 이걸 넘어서서요. 도시 전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가치 창출 공장이란 뜻이거든요. 와, 가치 창출 공장이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암시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시간이 그만큼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시간당 가치가 매겨지는 곳이라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조비가 진짜 노리는 고객들은 이런 평균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겠어요. 뭐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핵심 인재들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들의 기본급만 해도 평균 20만 달러에 가깝고요. 진짜 중요한 건 스톡 옵션이나 보너스를 포함한 총 보상이잖아요. 이게 1년에 3억, 5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에게 에어택시 요금 100달러, 200달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연봉 30만 달러, 약 4억 원을 받는다고 치면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대략 150달러, 우리 돈 20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택시 타고 1시간만 아낄 수 있다면 그냥 본전치기거나 오히려 이득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그 베이에어리어에서 한두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100달러, 200달러는 더 이상 비싼 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커피 몇 잔 값 정도로 느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아, 그 정도까지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비싼 요금을 내고 시간을 아끼는 행위는 사치나 과시가 아니고요.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소중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되는 겁니다. 조비가 초기에 다소 높은 가격 정책을 펼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말 흥미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산호세는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시간은 곧 돈이라는 개념이 몸에 밴 데다 새로운 기술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얼리 어답터 문화까지 갖추고 있으니 조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판으로 삼기에는 이보다 만복한 곳은 없었겠네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교통체증만 심해서도 안 되죠. 그 모든 걸 갖춘 곳에서 시간을 아끼는 건 사치가 아니라 투자라는 문화까지 있으니 조비가 시장을 고르는 데 있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낼 사람들은 확실히 찾았네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느냐, 바로 인프라 문제요. 하늘을 나는 건 좋은데 뭐 도심 한복판에 활주로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조비는 어떻게 풀고 했나요? 여기서 두 번째 아주 영리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역 아이스하키 팀인 산호세 샥스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아하, 스포츠팀이요? 네, 언뜻 보면 그냥 스포츠팀 후원 계약처럼 보이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UAM 산업이 가진 가장 큰 숙제 세 가지. 그러니까 1. 수익 모델, 2. 인프라, 3. 사용자 경험.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한 방에 세 가지를요? 와, 일단 수익 모델부터 궁금하네요. 그냥 비행기표만 팔아서는 사업 키우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조비는 단순히 항공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경기장 VIP 시즌권과 에어택시 이용권을 묶는 프리미엄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가 있죠. 아, 묶어서 파는 거군요. 네, 소위 티켓 번들링 전략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경기장 VIP 좌석까지 모든 이동과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파는 거예요. 아,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프리미엄 관람 경험 전체를 파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리콘밸리의 질비한 기업들을 상대로 한 B2B 구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임원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서 아예 기업들이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건 조비에게 아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브랜딩 측면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수를 뒀어요. 경기장 내 스튜디오의 명명권, 즉 이름을 붙일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장 명명권까지요? 야, 그건 정말 영리하네요. 경기장을 갈 때마다 또 TV 중계를 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비라는 이름을 그냥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조비는 미래다, 혁신이다, 프리미엄이다, 이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주겠어요. 네. 비싼 TV 광고 수십 편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 아주 고도화된 브랜딩 전략이죠. 수익 모델과 브랜딩 두 마리 토끼는 잡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인프라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하필 경기장이죠? 교통의 중심지도 아니고 주변에 주거 지역도 많을 텐데 오히려 소음 민원 같은 문제만 더 키우는 것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소음 문제 때문에 경기장이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역설적이죠. 아, 오히려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조비는 자신들의 기체가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100배요? 네. 이걸 대중에게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경기나 공연으로 시끄러운 경기장 주변에서는 조비 기체의 소음이 거의 묻힐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성공적인 운항 실적을 쌓으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노선을 확장할 때 제기될 수 있는 그 소음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생기는 거죠. 와, 소음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음이 있는 곳으로 정면 돌파해서 우리 이렇게 조용하다를 증명하는 테스트베드로 삼는다니 정말 발상이 다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UAM의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UAM 모델들이 공항, 도심 셔틀에 집중했다면 이 모델은 진짜 도심 내 지점 간 이동, 인트라시티 트래블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경기장은 보통 도심 주요 거점에 위치하잖아요. 이곳에 버티포트, 즉 수직 이착륙장이 생긴다는 건 드디어 UAM이 공항 셔틀을 넘어서 도시의 교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무리 비행 시간이 10분이라도 그 앞뒤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핵심입니다. 조비가 내세우는 개념이 바로 seat to seat, 즉 집 의자에서 나와서 경기장 좌석에 앉기까지 모든 과정이 끊김없이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아, 심리스한 경험. 그렇죠. 여기에는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우버의 역할이 결정적일 겁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집에서 버티포트까지 가는 우버를 부르고 거기서 조비 에어 택시를 타고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지상교통과 항공교통이 완벽하게 연동되는 겁니다. 공항처럼 보안 검색한다고 줄 서고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어야겠네요. 당연합니다. 10분 날아가자고 30분 동안 보안 검색을 할 수는 없죠. 아마도 안면 인식 같은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거의 워크스루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간소화된 탑승 절차가 도입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만 시간을 절약한다는 UAM의 본질적인 가치가 완성되는 거죠. 단순히 빠른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이동 과정에 모든 스트레스를 없앤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조비의 산호세 모델. 이건 단순히 한 지역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UAM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조비의 이 모든 전략은 규제기관, 투자자, 그리고 전 세계의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호요. 규제기관에 보내는 신호라는 건 어떤 의미죠? 뭐 FAA 같은 항공당국을 향한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UAM 기업들에게 가장 큰 허들은 바로 당국의 기체 인증입니다. 조비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허공했던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하.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운항 노선, 요금을 낼 수많은 고객,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할 인프라 파트너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들의 도장뿐이니 빨리 찍어주세요. 이건 아주 효과적인 무언의 압박이자 사업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투자자들한테도 확실한 메시지가 되겠네요. 막연히 2025년에 상용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어요. 물론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미래 기술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선 늘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산호세 샥스 경기장 리뉴얼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면 어떨까요?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정말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산호세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성공 공식이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 이게 이 모델의 가장 무서운 잠재력입니다. 이 성공 공식은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도시에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LA의 NFL 미식 축구 경기장, 뉴욕의 NBA 농구장, 런던의 프리미어리그 축구장,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 교통체증이 심한 대도시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시설이라는 조건만 맞는다면 어디든 적용 가능한 성공의 청사진을 만든 셈이죠. 전 세계의 모든 대형 경기장과 테마파크가 조비의 잠재 고객이 되는 순간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교통 솔루션 패키지 전체를 파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군요. 결국 조비는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 회사에서 사람들의 이동 방식과 시간을 쓰는 문법 자체를 바꾸는 라이프스타일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60분 걸릴 거리를 10분 만에 가는 것은 기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낀 50분이라는 시간으로 경기 시작 전에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거나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새로운 문화의 영역이죠. 아, 조비는 바로 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를 선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통해 시장과 문화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파괴적 혁신 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산호세 전략. 처음에는 왜 하필 거기일까 싶었는데 파고들수록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소득과 시간은 돈이라는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진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스포츠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수익 모델, 인프라, 브랜딩, 사용자 경험이라는 네 가지 어려운 퍼즐을 한 번에 풀어냈습니다. 네. 이건 파괴적인 신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안전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안착시키는가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불 용의가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시장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테스트베드로 삼고 거기서 성공 모델을 증명한 뒤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추면서 점차 대중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아주 정석적이면서도 세련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놀라운 기술이 실리콘밸리의 부유층에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매력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